학생 설명회는 처음이죠. 네, 원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주기적으로 학생 설명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더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냥 좀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소파 캠퍼스 원장 유재현입니다. 자, 첫 번째 목차로 1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과목 수가 지금 6학년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대부분의 과목들을 담임 선생님께서 혼자 수업하셨지, 그치? 그런데 중학교 때는 모든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 다릅니다. 이제 교과 중심의 교실 이동 수업도 하게 될 거다. 예를 들어 수학, 영어 같은 것들이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서 이동 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시험을 봅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도 단원평가나 뭐 쪽지 시험 같은 건 봐왔겠지만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정말로 1등부터 마지막까지 성적순이 매겨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뿐만이 아니고 각 과목에 수행평가라는 것이 생깁니다. 수행평가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한 모둠을 구성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낸다든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쪽지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목마다 수행평가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만큼 수행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과제의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표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증가한다. 자, 요일마다 수업하는 과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요일에 수업하는 교재들은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음악, 미술, 과학 등등 과학실로 이동하는 날, 음악실로 이동하는 날, 미술실로 이동하는 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으면서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둥글게 볼게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학생회라는 것이 생기면서 전교 학생회장부터 해서 투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지금은 사복 입고 학교를 다니겠지만 교복을 착용하게 되는 특징들도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로 초등학교 때보다는 좀 더 많은 것들이 상황이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중학교 수학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겁니다. 난이도 높은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문자 X라고 하는 Y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자들을 사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 음수, 유리수, 그 다음에 2, 3학년이 되면 무리수까지 배우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개념들, 그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초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학년 기준으로 보면 1, 2학기에 다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초등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라고 불리우는 걸 계산을 하는 과목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학생이 되면 문제를 모델링하고 해석하고 이거를 사고하는 과목으로 좀 바뀌게 된다. 어렵죠, 말이. 똑같은 내용을 중등수학에서 보면 우리가 증명이라는 걸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중학교에서 말하는 서술형을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말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채점 기준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글을 쓰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지금은 조금 이르고 이게 겨울에 12월부터 2월까지 서술형 백제라는 교재를 사용을 해요. 이제 3월에 입학하기 전까지 2월까지 꾸준히 서술형을 공부하면서 중학교에 대한 준비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학년 때 배우는 것들, 1, 2학기에 배우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6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정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니, 6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서 같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6학년 때 것만 잘하면 중학교 때 잘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까지의 수학은 중학교를 하기 위한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등에서 배우는 수학들은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 다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좀 더 욕심 있게 잘하고 싶으면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잘 해오셔야 된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영재고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 과학고, 그 다음에 외국어고,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자사고. 아직 들어도 좀 생소하죠. 이런 고등학교들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지원해서 가야 되는 고등학교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성적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중학교 1학년 때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라는 부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얼마나 공부하느냐 이런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특히 상위권 아이들의 경쟁은 많이 심해질 거예요.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사실 남들과 같은 양을 공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거거든요. 수학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려 볼게요. 학원 와서 선생님들 설명 듣는 것을 공부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내가 필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앞에서 수업하는 거 여러분들은 관람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 실력이 는다면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켜가지고 기타 치는 영상을 막 봐. 그러면 내가 기타를 칠 수 있게 돼? 안 돼요. 그걸 보고 따라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설명을 듣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숙제뿐만이 아니고 그걸 집에 가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말이 자기주도 혼자 스스로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숙제 말고 오답을 더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문제집을 사서 좀 더 풀어본다든지 남들이 하는 것 이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려면 어렵겠지, 그치?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습을 좀 더 할 것인가, 복습을 좀 더 할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들을 다 정리해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 여러분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도움될지는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직 시작이니까 하루 1시간이든 조금씩 정해서 내가 할만하다 싶으면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서 내년 중학교 입학하기 전 2월까지 꾸준히 한다면 그 시간이 너네의 실력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무언가를 더 해서 본인의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지 않으면 중학교 내신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부를 먼저 할 거고 좀 우선순위. 그래서 요즘 잘 나오잖아요. 핸드폰들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메모를 해둔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계획을 짜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 가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내가 빠르게 잘하고 싶으면 반드시 시간 투자는 필요하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답 노트를 써. 근데 단순히 오답 노트를 여러분들도 NPR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답 노트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틀린 거를 복습하라는 이유도 있지만 아까 제가 중학교 수학이 왜 어렵다고 했어요? 서술형 다 써야 되잖아, 식을. 그치? 그러니까 오답 노트부터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를 잘 모르겠어도 내가 이 문제는 어디까지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이 말에 써 있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고,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답 노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늘푸른 수학원 NPR 노트에 착실히 정리를 하다 보면 서술형 대비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푸른 수학원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늘푸른 수학원이 다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자습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질문 받아주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와서 질문도 좀 받아주고 자기가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할 수 있으니까 학원에서 있는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초등에서는 주간 테스트를 보고 있고 단원 테스트,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학력평가라고 하는 반배치고사, 그리고 4월달, 10월달에 NMC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시험 하나를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중등선행을 한 친구들에 한해서 우리가 모의 중간고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중학교에서 요번에 본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그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수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괜찮아. 1년 뒤에 1학년 때 볼 거니까 지금 조금 점수가 낮아도 그만큼 열심히 해서 올려가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를 배웠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좀 알아야 미리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실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2층에 다 앉아 계시는 수학 선생님들이 도와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게 되면 저희는 반별로 블랙라벨이라는 이런 어려운 문제집도 사용을 하고요. 저희 내신 대비 기간에, 중등 내신 대비 기간에는 NPR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만든 교재를 가지고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 중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모든 학교마다 저희는 학교에 맞는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NPR 교재, 이 내신 대비 교재와 이 시험지만 풀면 사실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 못 본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100점이 안 나와? 실수도 문제가 있어. 근데 단 하나 아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이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생각하셔야 되는 건 보통 21문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시험 시간은 중학교는 45분이에요. 그러면 답안지 작성하고 서술형 쓰려면 또 시간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20문제를 40분 안에 풀려면 한 문제당 몇 분 걸려야 돼? 2분. 그러니까 푸는데 5분이 걸렸으면 다른 한 문제는 시간이 없어 못 풀어요. 시간 내에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습을 통해서 내가 모든 문제들을 2분 안에 풀 수 있게 만드셔야 학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이 좋아지면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거고 실수도 줄어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꼭 염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월부터 여러분들은 8월 말까지 학원에서 초등부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중등부가 돼요. 9월부터 이렇게 바뀔 거니까 9월에도 학원에서는 중등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처럼 삐약삐약 뛰어다니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도 좀 더 중등부스럽게, 중학생스럽게 좀 바꿔가자라는 부분이고요. 중학생 생활은 걱정보다는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수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뭐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저는 다음 설명회 때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